최근 언론에서 무슨 거지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제일 처음 나왔던 건 벼락거지였죠.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신조어인데요. 특히 이런 자산 가격 상승기에 월급만 모으고 특별히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지가 돼버린 거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단어죠. 이후 주거를 빗댄 수많은 거지 시리즈가 나왔고, 급기야 해외여행을 못 가고 매일 학교를 나오는 개근받은 친구를 개근 거지라고 부르는 말까지 나왔더랬죠. 이건 나쁜 문화죠. 사람을 깔보고 계급을 나누고 조롱하고. 그런데 다들 이런 거 싫다고 말하지만 관심은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요즘 저는 러닝을 하는데 러닝화에도 막 계급도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러닝화뿐만이 아니라 뭐 시계, 자동차, 명품, 대학, 뭐 아파트까지 모든 분야의 계급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 등급이 나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대학 역시 서열화되어 있죠. 사회에 나올 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뉠 거고요. 그렇게 자란 30, 40대에게는 이런 급 나누기가 어쩌면 당연한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급 나누기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지 시리즈도 사회가 세속화되어 있다고 한탄하기보다는 내가 자산시장에 적극 참여해서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거지꼴을 면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 찾아올 거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걸 알고 대비를 해야겠죠. 시기의 문제이지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금거지입니다. 웬 연금거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의 거지가 상대적인 개념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연금거지는 절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의 거지 시리즈는 그냥 기분의 문제였다면 연금거지는 삶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애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제 돈 쓸 일 없지 않나? 이 생각 사실 지금 은퇴 생활 중인 부모님 세대의 노후의 이미지입니다. 절약이 미덕이었고 외식은 사치, 여행은 특별한 이벤트, 옷은 멀쩡한데 왜 사? 라는 세대죠. 그런데 지금의 30, 40대는 다릅니다. 주말에 브런치 먹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가야 하고요. 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이죠. 카페, 헬스장, OTT 구독 서비스가 고정 지출로 자리 잡은, 즉 높은 소비 수준이 기본값이 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죠. 은퇴 후에 집에서 TV만 보는 부모님 세대의 은퇴 생활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의 생활 수준을 전제로 은퇴 후 삶을 살길 희망하는데 준비는 부모님 세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기본은 되겠지.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아서 집 대출 좀 갚고, 개인연금은 뭐 여유 되면,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현실 수치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00만 원을 까딱까딱 하는 수준이죠. 이 돈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한 여가비, 여기서 여행, 외식, 취미는 모두 사치가 됩니다. 지금은 월급 통장에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체금이 안 되겠지만 은퇴하는 순간 모든 소비는 연금 통장 하나로만 판단됩니다. 그때 처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돈이 없고 가난하구나. 연금 거지는 단순히 돈이 적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은퇴하면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경제적으로는 한 단계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연금 거지는 은퇴 전까지는 중산층 혹은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은퇴 후 생활비로 쓸 연금이 부족해서 기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지 못하고 기본 생활비 걱정으로 남은 인생을 경제적 족쇄에 묶여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언급됐던 벼락거지, 개근거지는 타인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을 기준으로 나온 말이고 그걸 딱히 신경 안 쓰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연금거지는 빈곤해진 나를 평생토록 마주쳐야 합니다. 돈 걱정에 대한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날들, 저성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동산 올인 자산구조에서 자산가치 처분의 어려움, AI, 로보틱스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소득 기회의 감소 및 단절, 저는 오히려 돈 걱정에 갇힌 감옥에서 종신형은 순환마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거지가 되는 건 확실하죠. 거지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벼락거지, 개근거지가 돼도 지인, 친구, 가족은 항상 내 옆에 있겠죠. 그러나 노후에 연금거지가 되면 점점 내 주변 사람들은 멀어져 가죠. 거지에겐 자존감이 없죠. 연금거지가 된다면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약해질 거고 내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도 가지기 어렵겠죠. 우리는 흔히 거지라는 말을 쓸 때는 돈이 없는 부족한 상태뿐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 혹은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쓰곤 하죠. 연금거지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비가 부담스러워진다던가, 돈 때문에 모임, 친구와의 만남이 부담된다던가, 치과 진료를 봐야 한다는데 비용 때문에 미룬다던가, 의료비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거지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연금거지가 무서운 이유는 돈 없으면 적게 쓰면 되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부터 돈 문제는 자산이라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부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겠죠. 하지만 부동산은 깔고 앉아있고 부를 불려주는 것이지 매월 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은퇴 이후에 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매월 사용 가능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즉 연금으로 부의 계급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가의 연금 200만 원 나오는 사람과 전세 살지만 매월 600만 원의 연금이 나오는 사람, 누구의 삶의 질이 더 좋을까요? 집값이 올랐으니 자가가 위너다, 그거 팔아서 전세로 바꾸거나 하급지 가면 생활비를 뽑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생의 성취라고 믿었던 집을 현금화 버튼 한 번에 딸깍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정서적 저항뿐 아니라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의견이 맞아야 할 테고요. 그동안 살아오던 인적, 환경적 인프라를 인생에서 가장 안정을 추구해야 할 노후에 변화를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즉 좋은 집에 살지만 생활 수준은 월 200만 원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고려해봐야 할 상황은 경제활동할 때 1000만 원 버는 가정과 600만 원 버는 가정도 400만 원 차이고, 은퇴 후 연금이 매월 600만 원 나오는 가정과 200만 원 나오는 가정도 400만 원 차이지만 그 차이에서 나는 생활 수준의 격차는 400만 원 이상이겠죠. 경제활동 시기에는 자산을 모아가는 시기이기에 자산 격차가 눈에 띄는 반면 은퇴 이후에는 연금의 차이가 생활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주죠. 그래서 서두에서도 제가 은퇴 후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금거지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벼락거지? 그럼 나 지금부터 연끌해서 사야지. 개근거지? 그딴 해외여행 가고 말지. 하지만 60세의 연금거지가 되면 돌파구는 없습니다. 끝나누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죽을 때까지 남은 30년을 계층의 최하위 레벨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상상이겠죠. 남의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집만 있고 올리 국민연금만 있다면 연금거지가 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거짓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도 우픈 상황이죠. 이번 컨텐츠가 어쩌면 여기 은퇴 스터디에 가장 맞는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요. 허나 여러분의 삶이 돈에 무너지지 않고 돈에 관한 준비를 통해서 평탄한 삶을 계획하고 돈이 인생의 진로에 발목을 잡지 않는 삶을 죽을 때까지 유지시키게는 만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벼락거지는 운이 안 좋아서 됐을지 모르지만 연금거지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의 기준을 가르는 부자, 서민, 중산층이 앞으로는 연금의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금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연금거지라는 타이틀로 분명히 기사가 나올 거예요. 기존 거지 시리즈의 핵심은 상대적인 박탈감이었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산시장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가 됐다는 박탈감이니까요. 도입부에서 말한 개근거지도 해외여행이 비용이 좀 더 들기도 하지만 여행 내에서의 상대성을 가지고 거지를 붙인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금거지가 다른 거지들과 다르게 위협적인 이유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생존까지는 아니어도 순간순간 돈이 발목을 잡는 그런 거지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걱정이 모든 의사선택의 기본값으로 적용하는 삶은 어떨까요? 그런 생활을 은퇴 후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겠죠?
자, 그럼 얼마 정도 준비해야 뭐 거지꼴을 면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만든 컨텐츠인데 연금을 얼마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은퇴 후 삶이 어떻게 바뀌냐를 주제로 이야기한 내용을 끝나고 카드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이어서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연금 크기에 따른 현실적인 은퇴 생활 수준을 예측해보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거지꼴을 면하기 위해서 은퇴 준비 열심히 합시다. 여기 은퇴 스터디가 여러분들의 은퇴 준비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